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 이 영상은 저의 교육관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좀 더 수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게 되었고요. 저의 교육관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왜 이를 강조했냐면요. 선생님도 아닌 부모님도 아닌 아이들 스스로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뜻합니다. 그게 뭐야? 이게 뭐냐면요. 물론 아이들은 모든 선생님들을 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루 이틀 보고 헤어질 때 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하루 본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과하게 친밀감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불안정한 애착이 있거나 또는 사회성이 많이 발달한 아이들에게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생님 좋아?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면은 그런 거 묻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에서 선생님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 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보고 싶다. 묻지 않았는데 좋은 습관을 할 때마다 또는 배어 있듯이 습관처럼 기억나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딱 5가지가 떠올랐어요. 기억을 잘하고, 만능 다 잘해야 되고, 관찰도 잘해야 되고, 행동 수정을 잘 해줘야 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선생님. 정말 간단하게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그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상황을 알아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2월부터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해요. 그쵸? 아이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만나고요. 입학 원서도 받게 되고 신발장이나 또 사물함에 이름을 부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게 돼요. 너구나. 그리고 또 그 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얼굴을 만났거나 이랬을 때는 더 빨리 외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름을 외우다가 긴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외울 필요가 없는데요. 또 처음 가는 원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일과는 또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자유선택 놀이에 맞게 교구도 바꿔줘야 되고 아이들 작품에 데코도 해야 하고 파일 정리에 관찰한 것을 이제 적는 서류도 해야 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수업 준비를 하다가도 전화를 받으러 뛰어가기도 하고 네, 어떻게 돼요? 만능이 되죠. 지치지도 않아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밀린 전화일지도 써야 돼요. 가끔 화장실 가는 것을 잊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아이들 다칠까봐 고개를 또 주시하게 되고 밥을 먹는 둥 하다가 또 아이를 계속 눈에 충혈된 상태까지 이렇게 보고 이상하게 다치는 아이가 또 생겨요. 근데 선생님은 또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이들이 불러서 화장실에 갔었고요. 아이들이 불러서 갈등 상황을 중재하러 갔었고 아이들이 불러서 미술활동을 봐주는 중에 아이들이 불러서 물 흘리는 것을 치우다가 아이들이 불러서 들어주다가인데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교실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다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화도 이제 골고루 해야 되고요. 근데 전화 일정이 또 밀려요. 또 아이의 행동을 또 수정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관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할 때 관찰일지 쓴 날 왜 이렇게 빨리 오죠? 관찰하지만 왜 이 행동을 했는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나 무시하는 거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똑같은 소리와 똑같은 훈육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접촉할 시간도 솔직히 많이 없어요.
등하원 시간에 그나마 접촉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등하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 급하게 막 머리를 매무새를 만져주고 옷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조금 부드럽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제대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상황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사랑하는 선생님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5가지 키워드. 기억, 만능, 관찰, 수정, 접촉. 우선 기억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억 잘하는 거. 기억하는 거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기질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이름 많이 불리우는 아이들도 있죠. 방 누구누구 꼭 이름 성 붙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안전에 또는 다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무 스스로 잘해서 이름을 많이 못 부르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반 아이들도 이름을 빨리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뭐 하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을 되게 많이 불러요. 순유이라든지, 그리고 짝채도를 돌아가면서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알 수 있게 짝을 계속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계속 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누구 사랑해?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게임 활동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능. 어떻게 만능이 될까요? 이렇게 위에 상황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어떤 것부터 하시나요? 저는 우선 설명을 해요. 설명. 만능이 되기 위해선 설명을 해야 한다? 뭔 말이냐고요? 저는 3월달이 되게 힘들어요. 행동을 할 때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만 3세 이하인 친구들은 뭐 약속이나 배려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만 3세 이후부터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책임지는 지도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흘렸으면 닦으면 되고, 다치게 했으면 교사의 도움으로 뭐 밴드를 붙여주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설명을 다 합니다. 설명을 다 하고, 교실 이동하는 것도 왜 이동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선생님 말 들어 하는 것보다 어떤 거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존중해주는 대화 습관을 들이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반에 소속감도 갖게 되고, 다른 친구 이야기할 때 또 잘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라서 너희 말 다 들어주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토론하게 되면 아이들과 아이들이 전달을 하거나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거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서 만능이 돼야 되는데 저거 다 선생님 다 못해요. 만능이 되려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친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꼬마 선생님들을 많이 두시는 게, 선생님은 혼자인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선생님도 너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배려를 하고 또 배려를 받는 걸 아이들이 계속 받다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나한테 또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과정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고요. 놀이를 할 때
좀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지켜보고 근데 그걸 보고 단어를 적어두고 관찰일지 쓸 때 사용을 합니다. 관찰이 나오죠. 이때 관찰이 나와요. 관찰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놀잇감을 관찰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나는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놀아보자. 라는 그런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그러고 싶었구나. 그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놀이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사의 재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아이들마다 관심 있어 하는 게 다 달라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지 다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지 배회를 하는 아이인지 또는 뭐 놀이를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놀이 방법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특성을 잘 살피다 보면 뭐뭐 하는 아이라는 애칭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아이라는 앞에는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 붙겠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되게 그런 말 많이 써요. 그 놀이를 하다 보면 뭐뭐 하지 않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말만 생각이 난대요. 뭐뭐 하지 않기 그러면은 뭐뭐 해야지 앞에 부분만 생각이 나는 거죠. 뛰지 않기 그러면 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는 사뿐사뿐하게 다니기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않기라는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왜 관찰을 할 때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면 그거를 다 일일이 적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적어두고 칸에 이렇게 오늘 관찰을 해야 하는 아이들 관찰하는 그 메모장이 따로 있어서 그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관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관찰을 할 때 그 단어를 적어두게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은 집에 와서 그거를 관찰일지를 적을 때 그때 상황들이 이렇게 다 펼쳐지면서 정리를 할 때 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이제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관찰을 할 때 행동 수정을 해주는데 이때 제일 많이 들어봤던 나 전달법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반영적 경청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이게 길어지네요. 그죠? 나 전달법은 너무나 잘 아시는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느낌을 전달하고 결과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잠시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게 만드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반영적 경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감해주고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how를 묻는 거죠. how? 네, 어떻게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슬펐구나, 기분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 아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른들은 조절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참아야 될 때를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조절 능력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정적이든 그런 행동이나 반응 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 구체적이고 비교는 그 아이의 과거랑만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가 그 전에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는 많이 그거를 했었었는데 요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하고서는 예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정을 칭찬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되게 과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칭찬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왜 나빠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줘야 된다. 무언가 할 때만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행동 수정에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나 전달법. 두 번째, 반영적 경청. 세 번째, 칭찬. 칭찬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과거와 비교해서 칭찬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 나오고, 그리고 접촉이 나오죠. 접촉이 뭐예요? 안아주는 거, 뭐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5대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째려보지 마시고 눈에 힘주지 마시고, 네 번째, 아이의 기분 언어적으로 표현해주는 거. 이게 반영적 경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 상태를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솔직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울면 다 됐거든요. 지금까지 울면 다 됐어요. 울면 엄마가 왔고요. 울면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말을 하래요. 말하기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안전하게 내려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드럽게 이름 불러주는 거. 부드럽게 성 붙여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이름을 아이들한테 불러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도, 그리고 속삭이는 이름 불러주는 거, 그리고 높게 이름 불러주는 거, 낮게 이름 불러주는 거, 그런 모든 정서적인 게 목소리에 다 묻어나잖아요. 그런 거, 이름 불러주는 거. 그리고 5번째,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 이게 신체적인 경계를 알고 몸이 소중하다는 걸 인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퍽퍽 만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하고서는 막 얼굴 문지르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가지고 퍽 하고 뽀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조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눈, 코, 입, 그리고 얼굴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게 정말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신체를 다른 친구에 만질 때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 내 몸이 소중하다듯이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 인식시키는 거. 이게 또 안전교육이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아이를 안아주고 싶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도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접촉을 하는 게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대신에 칭찬은 덤이다. 그렇게 느끼게끔. 그리고 그냥 존재 자체로 엄청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걸었으면 좋겠다. 걷고 나니까 뛰었으면 좋겠다. 뛰었으니까 말했으면 좋겠다. 이게 점점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잖아요. 그 아이가 처음에 가져다 준 그 행복감이 그대로 가야 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 정말 존재 자체로 귀하다. 이거가 맨 밑바탕에 차곡차곡 감정들이, 사랑하는 감정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동 수정이 어려웠었을 때 아이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죠? 그냥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감정을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나의 그 어른의 그런 거를 뭔가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 감정을 다 표현함으로 이 아이도 저한테 감정을 다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누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선생님 너무 많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내가 무언가를 되게 많이 알고 그래야지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더 많이 해줄 수가 있고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아, 이게 진심이구나. 진짜네. 선생님 나랑 진짜 친해지고 싶은 거네.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절대 안 바뀔 줄 알았던 아이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많이 살아봤자 지금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많이 살아봤자 7살, 7년 산 거예요, 7년. 그 아이들이랑 싸워서 뭐 할 거고 그 아이들 미워해서 뭐 할 거예요. 그쵸? 그 아이들이 사랑해주는 게 엄청 귀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많은 걸 알아야지만 또 많은 걸 내가 경험을 했어야지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이들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아이들이 줄 수 있는 거다. 그 정답은 아이들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많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멘토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멘토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됐잖아요. 누리과정이. 그런 것처럼 아이가 주도하는 반이잖아요. 아이들이 꽉 나를 잡아주고 있고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동수정이 너무 어렵고 이랬을 때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아이가 왜 어떤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왜 저렇게 우는지,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지. 아이들이 답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은 기억을 잘하고 만능적인 건 아이들이 있을 때 만능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행동 수정할 때 3가지, 그리고 5대 접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교육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부분만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